평생교육진흥원 전국기획부장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이희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발표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로 저희가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대전도 지금 그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중간 결과 정도로 좀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의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이 되고 있고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한 대전 평생교육진흥의 계획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청사진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행복한 대시민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절차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동연구진 6명이서 6차 회의를 거쳐서 연구 방향 및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중장기 계획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정책 자문회의를 저희가 3번 수행을 했고 수행한 결과로 오늘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각 5개국의 실무자분들하고 다시 정책 자문회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 번 더 정책 자문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중장기 방안을 정책 자문회의와 동시에 정책 요구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강사, 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전 평생교육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실태 분석을 위해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네 3가지를 구분을 해서 인풋에는 자원과 여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활동 영역도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평생교육 역량 강화, 시민 학습 역량 강화, 평생교육 참여 높게 4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성과와 결과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과 성과, 평가를 사였습니다. 이 보고서만 하더라도 현재 지금 약 1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평생교육 실패 분석을 통한 시저점들을 12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문서로 읽어주시고요. 아까 이희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문해교육센터하고 장애인평생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담아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평생교육진흥 앞으로 향후 5년 중장기 발전기 수립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통한 활력 있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시민중심 도시, 행복적 도시라고 하는 큰 방향을 설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을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교육은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엔진이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만든 이유는 지금 저희 시민대학교도 굉장히 많은 학습자들이 와서 학습을 하고 계신데 지금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다 라고 답을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 자체를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슬로건을 만들어서 평생교육 자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저희가 이 엔진, ENG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이니셜로 풀었으면서 이것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지원 초점은 인파워먼트. 그동안 건물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인폭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 학습자 중심. 추진 방식은 뉴 거버넌스. 그동안은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향점은 개인 삶의 만족도 증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더불어 행복해지는 방식을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학습 과정은
학습 내용 중심에서 삶의 문제, 우리 동네의 문제, 우리 뭐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삶의 문제 중심으로 가지고 가자고 했었고, 학습 방식도 시간, 장소,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상학습이 되도록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방향은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오겠는데요. 대전의 비전입니다. 대전 비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 5개년 대전 평생교육의 비전은 더불어 성장하는 대전 시민공동체로 설정했고, 목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목표는 창의적 일상학습으로 주체적인 시민 양성, 협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더불어 시민 양성, 시민 참여에 기초한 문제 해결 학습 공동체 구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시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행복한 학습 공동체 조성, 평생교육의 추진 동력 강화의 세 가지 전략을 잡고, 각 세 가지 전략에 맞춰서 추진 과제를 6가지를 도출을 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로서 대전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현재 38% 정도가 되는데 40%를 목표로 잡았고, 실천형 학습 공동체 조직화를 500개, 향후 5년간 대전 전체 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 비율 1%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추진 전략과 6가지 추진 과제, 14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계속 변화해 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이제 제시가 되었고, 토론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것이 이전 버전을 저희가 드려서 그 내용으로 아마 토론문을 작성을 해오셨을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자문회의, 정치 자문회의를 하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시민 기초 역량 강화 지원, 더불어 행복한 학습 공동체 조성에서는 학습 공동체 활성화와 평생학습 나누는 문화 조성, 평생교육 추진 동력 강화에서는 지원망 강화와 질 제고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14가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행 계획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이렇게 러프한 교육이다, 다양성 정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생애 역량 강화에서는 먼저 생애 주기와 역할별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방안을 연구를 좀 해서 우리가 과연 평생교육 사각지대가 어딘지, 도대체 그 소외 계층은 누구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계신지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연구의 터에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자문체계 구축도 내용으로 담았고요. 성과지표 각각 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직업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저희 시민대학도 있고 각 5개구에서도 같이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직업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참 어려운 부분이 직업교육을 평생교육에서 어떻게 실현해내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틈새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창업 창직 교육,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 진흥원에서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직업개발 능력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 표준 직무 능력 인증제도 도입을 방안하는 연구, 평생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4가지 사업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평가 지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민주시민의식 향상 역량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가와 시민 참여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의 영역과 과제 연구를 통해서 대전 시민교육에 대한 기술서를 마련하고 대전 민주시민 조례 제정과 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모델을 확장하는 4가지 사업 내용을 설정했습니다. 시민 리더 양성 지원입니다.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시민 리더를 양성해서 양성하는 내용들입니다. 평생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리더를 양성해서 정말로 삶을 변화하고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를 양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대전에 82개의 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고 대전에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일관성이 없고 또 제대로 전문성에 기반하지도 않고 있고 예산도 중복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예산을 이제 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가칭 시민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각 부서마다 각각 그 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하자는 겁니다. 이제 활동은 교수학습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보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행복한 학습 공동체 조성입니다.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실천형 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세부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학습 동아리 발굴과 학습 동아리 네트워크 지원, 학습 동아리 성장 지원, 실천형 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형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네 가지 사업 내용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간 학습 공동체 형성 지원입니다. 마을별 평생학습 지도 작성 및 평생학습 마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형태, 마을 평생학습 리더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세 가지 사업 내용을 담았습니다. 평생학습 사회 공유의 장 확대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평생교육을 모르고 있고 또 평생교육이 어떤 것들이 활동들이 있는지 굉장히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저희가 전문가 협의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 공유의 장 확대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전시 평생교육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평생교육 선진지 및 기관 탐방 지원 세 가지 사업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능 교환 타임뱅크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재능이 있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라는 것인데 재능 교환 타임뱅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공유 공간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 마지막으로 시민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 세 가지의 사업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추진 동향 강화. 대전이 5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고 진흥원에서 아직은 커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에서 첫 번째, 대전 평생교육 진흥원 커버 기능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커버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조사를 체계화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고, 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업. 이거는 직업이 아니고 직접교육입니다. 직접교육 사업을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하고 공공성 중심의 평생교육과 전문연수 담당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 상담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사실은 요구조사를 해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상담 기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생학습 상담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을 하겠다라는 걸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시와 교육청, 부 간의 협력 시스템들이 마련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아직 내실화되지 않은 강의이기 때문에 실무자 중심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거리 주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역사회 교육복지문화경제 분야별 교육, 복지, 문화, 경제 등 분야별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평생교육과 어떻게 연계점을 찾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형 조례 개정입니다. 아까 이인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게 굉장히 굵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대전은 아직도 문해교육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고 다음에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종합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4개가 있는데 이건 진흥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평생 교육에 대한 포털 정보 시스템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성 정보 제공이 아닌 학습처에게 플랫폼이 되도록 기능 전환을 해서 평생학습 포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온라인 교육이 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큰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묵이라고 해서 K묵을 만들어 주었는데 K묵은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들의 콘텐츠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고요. 경기도가 이제 지음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와 대학의 분야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을 저희들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들어야 되는 내용을 온라인 교육으로 하겠다. 예를 들면 대장학과 같은 것들,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들 잘 오시지 않잖아요. 그런 교육들은 모든 시민에게 가야 되는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이름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에다가 콘텐츠를 내년부터 개발해서 탑재하는 그런 형태를 담았습니다. 평생교육 기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대전 평생교육 성과관리 지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성과를 얘기할 때는 항상 몇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제 좀 5년이 됐으니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좀 분석하고 추이를 보는 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별 컨설팅 제공, 저희가 지금 대전 진흥원에서 1년에 20기관 또는 10개 기관 정도를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1051개의 평생교육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급자 모든 기관이 동시에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